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달 25일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정리해 말씀드리면 빠르면 이번 주 후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만큼 선고 결과가 명확하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논란의 여지 없이 결론은 탄핵 인용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전원이 모여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주심을 맡은 정영식 재판관이 사건 쟁점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논거를 들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윤석열 파면이 필요한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설마 각하 의견이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빠른 선고가 예상되는 이유는 평의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기 때문인데요. 국가의 중요 결정인 만큼 헌재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주말과 연휴도 재판관들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엔 11번, 박근혜 땐 8번의 평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당일까지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아침 식사를 겸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의견 교환을 마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편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건 주심인 정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 뒤 최근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마지막 문영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편결로 결정된 최종 의견에 따라 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는데요.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는 이틀 전 선고 기일을 통보했는데요. 선고 날짜는 모두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사건을 제외한 여러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변수가 없다면 이번 선고 역시 이르면 이번 주 7일, 늦어도 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곧 듣게 될 판결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이 급해진 국힘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생트집을 잡고 나섰는데요. 어떻게든 탄핵을 지연시키고 헌재를 흔들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말라며 단식 농성을 하는 국힘당 의원까지 등장했는데요. 국회의원이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단식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개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말라는 디톡스 단식 투쟁을 시작한 건데요. 이미 이 간헐적 단식은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조만간 단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이 3월 2일부터 국회 본청 2층 입구에서 2명씩 하는 형식으로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은 즉각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하루 정도 끼니를 참는 걸 간헐적 단식 또는 디톡스 다이어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이나 챙길 때입니까? 단식이란 것은 목숨을 건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건 이 탄핵 국면에 어떻게든 극우 세계관에 발붙여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닷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한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연일 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봐도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위헌도 불사하더니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번 마 후보자와 관련된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의 법적 효력을 따지면 헌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고 법적 임명 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해 수년간 불이행한 사례도
참으로 많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정책 편향성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하는 문영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마 후보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이고 진보 세력의 정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 정당이라고 말하며 본인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 이념을 스스럼 없이 기수한 인물입니다. 이런 편향적 인물이 탄핵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과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는 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그대로 파인 체제로 갈 거다. 혹은 참여하더라도 변론갱신 절차 때문에 재판이 시효되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나 헌재 행보를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교란술일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스스로 회피하면 될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신 나간 국힘당과 극우 극렬 지지자들, 광란의 정치 기독교 종교단체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든 내란 수계의 탄핵을 지원하고 막아보려는 지랄 발광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니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로 망언을 쏟아냈는데요. 김 전 장관은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개된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목하며 처단하라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내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를 찍은 건데요. 이는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사태를 헌재에서 다시 시도하라는 지시와도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죠. 더 끔찍한 건 여기에 많은 여당 정치인들이 집결해 힘을 보탰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에서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거, 정부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기업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3.1절 서신이라는 제목의 자필로 적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국민에게 알린다며 3가지 사항을 적어 놓았는데요. 탄핵 각하와 탄핵 소추안 재의결과 함께 3번째 항에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적시한 뒤 처단하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엔 2월 28일 날짜를 쓰고 본인 서명까지 날인했는데요. 3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정광훈 목사 주최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편지를 들고 연단 위에서 읽었습니다. 그 후 편지를 흔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던 재판관 3명만 찍어 척결 대상으로 언급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계엄 포고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내란 세력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탄핵 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힘당과 잔당 세력들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됐는데요. 그 어떤 짓거리를 한들 탄핵 인용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다음은 위헌정당인 국힘당을 해산해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위헌 위법 불법 정당. 그 정당이 바로 국힘당입니다. 국힘은 이제 내놓고 범죄 방탄 패거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통화 녹음이 나와도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란의 방아쇠와 공천 개입을 규명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국힘과 국힘 대선 주자들의 초토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범죄 집단의 집단 자백입니다. 국힘이 초토화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고 또 윤석열 같은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워서 나라를 초토화하겠다는 겁니까? 최상목 대행도 내놓고 내란 비호와 국힘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입니까? 최 대행이 정치인입니까?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제2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 옷을 벗고 내란당 국힘에 입당 선언을 하십시오. 최소한의 형식적 명분조차 없이 중립을 가장한 최 대행의 정치 행위야말로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막는 주범입니다.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